제닉스 처약하신 분들 그리고 9월 30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하게 되면은 시초가 또는 일정한 가격대에서 단타로 매수를 해가지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한번 활용해 보실 분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제닉스에서 공개한 자료 3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부분 있죠. 공모 자금을 받아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잖아요. 257억 정도의 자금 조달을 해서 그 중에 194억의 평택공장 부지에 대한 금액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연구개발 비용과 사내 복지 비용을 사용하는데 근데 신규 상장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이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캐파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미래 실적을 추정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이때까지 신규 상장주 중에서 상장하고 돈이 되는 종목들은 미래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줬고요. 반대로 회사에 증설 이런 데 관심이 없고 회사에 대출이 많았어. 그 대출을 갚겠다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는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닉스 같은 케이스에서 이 제닉스가 그러면 자금 조달을 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몇 년도에는 얼마의 매출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오늘 다 도와드리면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다음 주 그래서 얼마에 사도 돼. 그리고 사면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시초가가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신규 상장주들은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차트에서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과하게 높게 출발하면은 이렇게 밀리면서 거대한 음봉을 만드는 케이스를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거대한 음봉을 만들 케이스가 발생이 되는 거는 세력이 매집할 수가 없는 가격에 출발해서 그래요. 제닉스가 아무리 미래성이 좋아도 시초가가 과하게 높으면은 세력들이 자원봉사자인가요? 취약한 사람들 돈 벌어주려고 주식해요? 아니죠. 시초가 과하게 높으면 사면 안 됩니다. 세력이 매집할 수 있는 가격까지 떨어졌다가 지지했을 때 세력이 매집하고 그 가격으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닉스 시초가가 얼마 이상이면은 사지 말자고 이따가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다 들어보시고요. 오늘 방송 한 20분 정도 진행할 텐데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 우리 채널에서는 신규 상장주 매매를 하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매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주 중에서 전설로 꼽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전에 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얼마까지 올라가겠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던 거예요. 결국에 이 친구가 나중에 차트가 어떻게 됐냐면 신규 상장했을 때 시초가 4만원대에 매집을 했더니 주가가 24만원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한 날 4만원대 매수해가지고 20만원대에 팔았으면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자 에코프로머티 제가 상장 전에 분석을 해가지고 사자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 제가 여기 자막을 켜놓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자막이 뜨죠. 세력들의 목표 주가 근처라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라고 얘기한 게 22만 5천 원대였어요. 그렇죠? 세력의 목표가 22만 4,800원인데 22만 5천 원대에서 매도해야 된다고 방송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제 채널 구독자분들과의 수익률이 375.72% 찍히네요. 근데 이게 투자 기간이 얼마 정도냐면은 에고프로 머티리얼즈가 11월 17일에 상장했거든요. 근데 12월 20일 날 20만 원대에 팔아서 375% 수익을 냈으면 한 달 만에 1,000만 원 넣은 사람은 플러스 375%니까 3,750만 원을 더 번 거예요. 그래서 매도했을 때 4,750만 원으로 뺄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22만 5천 원대에 매도를 해서 졸업을 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구경할 수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이런 좋은 종목은 또 있습니다.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라는 기업을 이제 25년도 추정 순이익을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사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훗날에 언제 팔았냐면 9월 4일 날 팔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호에서 풀리기 전에 정리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9월 4일에 매도한다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9월 4일이 최고점이죠. 그쵸? 역사상 최고점이고 상장했을 때 매수해서 9월 4일 날 38,000원대에 팔았더니
이게 몇 배예요? 6배 상승. 기간은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8월 10일 날 상장해서 9월 4일 날 팔았으니까 26일 만에 500% 가까운 수익을 얻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신규 상장주 공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깐만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는 공모 참여하거나 신규 상장주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니스 혹시나 살 자리가 되면은 나한테 문자 한 통 주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문자를 받아서 하고 계시고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대신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은 여기 제 휴대폰 번호 개인 연락처가 있는데 제 번호 010-4451-5019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한 통씩만 남겨두시면 챙겨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진행을 할 텐데, 이 제닉스라는 기업은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들을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얘네들이 뭐예요? 공장 자동화나 물류 자동화 로봇들에 대한 사진들이요. 사람이 타지 않고 컴퓨터랑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물류를 관리해주든 아니면 공장을 자동화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떠오르는 첨단 물류 시장이고, 이쪽 물류 시장만 성장성이 매년 40%에 육박하는 고성장 시장입니다. 우리가 로봇 기업들을 많이 매매를 했었잖아요. 요즘은 로봇 기업 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잘 없어서 안 건들지만, 물류 로봇은 스마트 팩토리 단순히 그쪽으로만 가거나 아니면은 로봇 청소기 업체 이런 것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닉스의 일단 두 가지 핵심 사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토커라고 해가지고 수직과 수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고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 물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근데 이 시스템이 어디서 가장 많이 쓰냐면 웨이퍼 공장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웨이퍼 공장이 뭐예요? 반도체 공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시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칩스법이라는 거를 가동을 하면서 반도체에 건설하는 이 신규 반도체 공장들에 뭘 줘요? 보조금 지원을 하죠. 삼성전자에는 6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뭐 TSMC에는 5조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공장을 지으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 중에 핵심 장비 중에 하나가 스토커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공장이 지어짐에 따라서 제니스는 미국 물량, 수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평택 7공장 증설을 해둬야 앞으로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장을 증설할 비용 200억을 미리 땡겨받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이번에 공모 IPO 청약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배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두 번째 주력 상품군으로는 우리가 쿠팡 홍보 영상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풀피먼트 센터라 해가지고 그런 데에는 차량 같은 자동차 형태의 물류로 혹시 돌아다니면서 막 물건을 스스로 들고 옮기고 박스를 옮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에도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스스로 주행한다 그래서 AMR, 자율주행 가능 로봇이라고 부르고요. AGV라고 해서 무인 운반 차량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주로 이제 납품하는 데는 여기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매출 성장성이 연평균 33%, 그리고 영업이익이 27%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로봇을 판매를 했을 때 이익률이, 스토커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20%고 AMR 같은 거의 수익률은 30% 정도라고 해요. 그럼 이제 100원에 팔았을 때 200원이 남는 시장과 300원이 남는 시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매출이 600억이 나오면은 이익률은 최소 20%인 120억이 나와야 되는데 30억대 나오죠. 왜 적게 나오냐면 회사가 이때까지 성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 지금 고성장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재투자를 하고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성장 섹터라서 이익률이 적게 나오는데, 이게 안정화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익률은 20%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제닉스 대표님이 얘기하기에는 앞으로 매출이 3천억까지 성장할 수 있는 캐파를 다 갖출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2030년부터는 매출 3천억 이하로 안 나올 거라고 자신하셨는데, 3천억 정도의 시장을 가졌을 때 뭐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이익률이 깨지긴 하겠지만
매출에 대한 원가 대비 이익을 따졌을 때는 사실 이때부터 600억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억대 이익을 내는데 주당 4만 원의 공모 청약을 했다면 미래에는 600억의 이익을 내면 20배 성장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보다는 얘도 사실상 120억 이익을 낼 거기 때문에 5배 정도의 기업의 성장이 있을 거라고 봐야 돼요. 23년 대비. 그래서 주가가 한 좀 많이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한 계산은 2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이따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만 원에 상장하는 이 배경은 24년도 실적의 연 환산 기준이거든요. 아직 24년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24년도 하반기까지 실적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추정해서 상장 주관사에서 미리 목표 주가를 따졌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계산해 드릴 거고, 대략적으로 34% 성장해서 815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천억대까지 성장을 한다 그러면 4배 정도 성장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2030년도에 3,3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4배 정도 성장하는 제니스인 만큼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금 사용, 세부 사용 계획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공장 증설을 통해서 캐파를 늘리는 기업들은 대체로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지지선만 잘 잡거나 시초가가 세력들이 매집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에 상장하면은 세력들이 시초가부터 매집하면서 유통 주식이 30%거든요. 시가총액이 1,700억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3천원대면은 대략적으로 500억 정도의 유통 주식을 매집을 하면은 주가를 올리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이따가 좀 캐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보조금이라든지 HBM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니까 뭐가 성장했어요? 스토커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거다. 이거에 맞춰가지고 근데 고성장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토커 공장에 대한 이제 성장을 대비해서 43%의 공장 증설을 할 거고요. AMR 성장성이 조금 더 뛰어납니다. 자,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가 33%, 비메모리가 7.5% 성장하는 것에 반해서 물류 시장은 연평균 37%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점점 성장성이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반도체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비수기 때는 판매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수기가 비교적으로 잘 없는 물류 시장의 성장성을 더 믿고 100% 이상의 캐파 증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과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IPO 기호를 이렇게 갖고 있게 됐는데 공모 희망 가액은 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었던 부분과 시가총액도 1,700억대로 예상되는 부분들, 그리고 신현증권이 주선을 했었고 보호예수 해제에 대한 부분이 뭐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가장 가까운 보호예수가 상장 후 3개월 차에 별 볼작것 없는 물량이 풀리는 것, 그리고 이제 6개월 차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물량이 풀려요. 특히나 벤처 금융사에서 가지고 있는 20% 물량은 엑시트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미 이제 상장하기 전에 투자해 놓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6개월 뒤부터는 이 물량이 다 시장에 출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통 주식이 20% 늘 때 악성 매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니스의 매매를 일단 6개월 안에 끝내놓고 이후에 매매를 다시 뭐 이 물량이 나왔을 때 시장 가치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 다시 살 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3천억에 대한 매출 3천억에 대한 근거는 요것도 있고 아까 시장 평균적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33% 성장하는 걸 반영하면 2030년까지 3,300억의 매출액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경쟁사와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얼마부터 사도 되고 얼마까지 올라갈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 진행하기 전에 신규 상장주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채널에서는 가치 투자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분석도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최대한 많이 나가는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가치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거는 가치 투자와 제 채널 이름이 뭐예요? 세력버스죠. 세력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에 대한 연구를 차트로 진행을 하면서 세력들이 살 때 같이 매수하고 세력들이 매도할 때 우리도 매도하면서 타점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가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매매하는 이론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신규 상장주에도 접목할 수 있거든요. 잠깐 이 이론에 대해서 잠깐 듣고 오시면은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좀 깔끔한 매매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매매 타점들은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이 종목들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10-4451-5019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챙겨드릴 텐데 잠깐 제가 준비한 영상 보고요. 제가 앞으로 이 친구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고 시초가 얼마부터 사면 되는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 창을 들어가 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 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 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4451-5019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쵸?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 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원대 11월 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 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원에서 매수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하고, 그쵸?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났겠죠. 그쵸?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 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쵸?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쵸?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에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근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 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 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종목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예요. 여기도 크게 적혀 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호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 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듣고 오셨나요? 자, 그러면 경쟁사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해보죠. 롯데 시스템즈, 현대모백스, 링크제네시스 같은 얼추 비슷한 업계에서 일하는 시스템 관제 쪽에서 일하는 그리고 로봇과 물류 사업에서 일하는 기업들과 적용 멀티플을 비교를 했었고 수익 구조가 비슷한 상황인 기업들과 비교를 했지만 얘네가 차이가 좀 커요. 차이가 큰 이유는 작은 이 아이템의 변화, 뭐 아이템의 장점 이런 거 가지고도 멀티플이 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니스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공모가 4만원이라는 거는 경험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쪽 시장이 지금 현재 상장해 있는 기업들보다 좀 더 제니스가 성장성이 높은 로봇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사 다른 기업들보다 사실 멀티플을 더 높게 쳐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시장 평가라고 하죠.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 있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겠어요? 성장성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겠어요?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멀티플이 더 높아져서 물류 로봇 기업이 대박이 나는 경우에는 50배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증권사에서는 신영증권이 이 친구를 상장 준비할 때는 28배가 적당하다고 분석을 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좀 보수적으로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상장하고 주가가 잘 올라가면은 좀 긍정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려서 목표 주가를 바꿔드릴 수 있으면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이 친구가 올해 24년도 반기 기준 연한산 단기 순이익을 따져봤을 때 24년도에 매출액이 800억대에 단기 순이익이 68억
맞게 순이익을 낸다고 분석을 했던 거예요. 우리 계산기 한번 증권사 같이 두들겨 볼까요? 68억의 순이익을 내는데 경쟁사들의 평균 멀티플이 28.63배니까 이 친구가 가져야 되는 시가총액은 1946억 8,400만 원 정도가 시총인 거예요. 근데 무슨 시총이죠? 적정 시총인 거죠. 그러면 적정 시총 나누기 주식 수를 하면은 뭐가 나와요? 적정 주가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24년도에 적정 주가지. 앞으로 이 친구가 상장하고 유동 주식이 적으면 미래 실적을 선반영하는데 보통 신규 상장주는 3년의 미래 실적을 선반영해요. 그래서 저는 27년도, 지금 24년도니까 27년도에 낼 수 있는 실적을 이따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거고, 그 실적에서 반영해 보면은 제닉스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나 그거를 알려드리면서 목표 주가를 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친구 시가총액에다가 주식수도 한번 나눠 볼게요. 그렇게 해보면 이렇게 단위를 맞춰서 해주면은, 자, 주당 얼마? 43,982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내일 비중을 확실히 실 수 있는 가격은 43,982원 이하가 되면은 여러분들 가격이 얼마가 됐든 반드시 매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성장성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미래의 가치도 한번 봐드릴 텐데, 이 친구가 훗날에 613억에 곱하기 1.33 해가지고 하면은 815억의 매출이 나온다고 했죠, 올해. 근데 이거를 3개년을 더 할 겁니다. 25년, 6년, 7년. 그러면은 27년도에 실적 추정을 해볼게요. 1918억 매출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68억이었어요. 24년도 추정 순이익이. 근데 그게 앞으로 3년이 지나는데 성장성은 영업이익의 성장성을 반영을 할 겁니다. 68억 곱하기 1.27 한, 둘, 세 번 하면은 139억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멀티플은 경쟁사 요소를 그대로 가져와서 28배를 할 거지만 나중에 훗날의 성장성이 정상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50배까지도 키울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28배로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멀티플이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이익률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닉스 상품에 대해서 스토커가 이익률이 20%, AMR이 30%라 했어요. AMR 비중이 높아지면은 20에서 30%대 멀티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28배면은 살짝 고평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적용하기에는 쓰임이 나쁘지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장하고 나면은 미래 실적 추정치가 어차피 공개가 되고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나가니까요. 상장 후에, 상장 첫날에 다음 주 월요일 9월 30일날 방송은 꼭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28배의 멀티플을 곱하면 제니스가 27년도에 찍어야 되는 시총은, 이거는 목표 시총이에요. 목표 시총이 얼마예요? 3,900억. 자, 이 친구 주식수가 얼마였죠? 주식수가 몇 주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와서 확인할게요. 442만 640주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목표 시총에다가 나누기 얼마를 해야 돼요? 0.0 단위를 억 단위로 맞추니까 0.0으로 들어가고 442640주를 하면은 주당 얼마 간다? 88,000원 가겠다. 그래서 8.8만원 간다고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친구의 매매 전략을 따져봤을 때 43,982원 시초가로부터 이 가격을 지지해주고 올라가거나 시초가가 이것보다 낮은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지지해주거나 낮은 데서 출발하는 게 체크가 되면은 43,000원대에서 공모가인 4만원 사이에서 매집과 그리고 뭐 청약하신 분들은 추매 또는 신규 매수 다 가능하겠고, 단타도 되고 단기 스윙도 돼요. 그리고 상장한 날 상한가는 16만 원이 됩니다. 공모가 대비 4배죠. 그래서 우리가 단타 단기 스윙 목표 주가는 88,000원이잖아요. 그래서 88,000원 이하 구간을 주면은 단타는 돼요. 88,000원 부근이나 88,000원보다 높은 16만 원 사이대 구간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플러스 2, 300% 출발하는 종목들 보신 적 있죠? 그런 종목들은 시초가부터 청약한 이 물량을 매도할 거예요. 세력들은요, 저랑 전략이 똑같을 겁니다. 43,000원대 이하에서는
매집을 잔뜩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올려주려고 해서 3배, 4배의 수익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88,000원 부근에 출발하거나 이것보다 높은 가격에 출발하면은 청약한 세력들도 다 익절하고 엑시트를 할 겁니다. 청약 외에도 이제 유통 주식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높게 출발하면은 일단 한번 팔고 조정할 때 제가 중요한 지지선이 만들어지면은 매수 타점 짚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같이 하시는 거지. 너무 높은 데서부터 사가지고 세력들의 익절하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사서 물량을 떠넘김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최대한 좋은 가격에서 한번 사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제닉스 방송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타점에 대한 신호는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닉스가 만약에 좋은 가격에서 출발하거나 긴급하게 사거나 팔아야 된다 할 때는 구독 남기신 분들한테 문자로 제가 매매하는 타점들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따라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재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